그 어떤 한국 기업도 일본 시장을 넘볼 수 없다. 현재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일본 사회의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던 경제 공식이 마치 모래성처럼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통화인 엔화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의 그 어떤 통화보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국 해가 갈수록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급격한 국력 쇠퇴와 경제 침체로 인해 엔화의 가치 또한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0년이 흘러도 절대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던 일본 경제학자들의 터무니없는 억측 역시도 오늘날 국민소득과 경제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제치는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위상마저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마치 철옹성과 같았던 일본 시장 역시도 점차 해가 갈수록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운 한국 제품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마저 연출되면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과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정부가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무역 보복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궁지에 내몰리기는커녕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렸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일본 사회의 이 같은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세계 최고의 품질력과 획기적인 디자인을 앞세운 한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 제품이 7.8기 끝에 일본 시장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역시도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일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시아 브랜드의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던 미국 시장마저도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탄식 섞인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6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겐다이 비즈니스는 그동안 일본 시장을 절대 넘볼 수 없을 것이라던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한국 화장품이 파죽지세로 일본 시장에 밀고 들어오고 있다며 당혹감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겐다이 비즈니스는 지난 6월 16일에 들려온 급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해 전 세계의 화장품 업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화장품 브랜드로 잘 알려진 레브론이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923년에 창업한 레브론이 그동안 유명 슈퍼모델과 할리우드 여배우를 자사의 광고 모델로 기용해 전 세계에 숱한 인기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오랫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인식되었던 만큼 이번 파산 소식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겐다이 비즈니스는 미국 화장품 브랜드의 이 같은 급작스러운 파산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레브론이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영업망을 넓혀왔지만 결국 보건 위기로 인한 화장품 수요 급감과 미국 내에서의 공급망 혼란에 더해 최근에는 물가 폭등까지 덩달아 들이닥치면서 레브론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레브론의 근본적인 파산 배경에는 다름 아닌 미국 시장에 파죽지세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영향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2020년에 불어닥친 보건 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안보와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경제는 경이적인 급성장을 달성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화장품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제품 또한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이처럼 미국 기업마저 파산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화장품만 유독 전 세계 곳곳에서 거센 인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위기를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제품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매우 큰 감탄과 부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당장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더라도 이전에는 OEM 제품으로만 각인되어 왔던 것이 이제는 비비크림과 쿠션 파운데이션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에 더해 고품질과 고급 이미지까지 함께 갖추게 되면서 결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일본 기자는 지난 2010년 당시에 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한국 화장품의 일대 도약을 어느 정도 예측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0년 당시에 K-팝을 비롯한 한류붐이 태국 전역을 강타하게 되자 그동안 미국과 일본 화장품 일색이었던 현지 백화점에서도
서서히 한국 화장품 매장을 메인에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급기야 한국 화장품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외국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에서도 연일 판매 기록을 무섭도록 갈아치우고 있다며 경악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완고할 것만 같았던 일본의 화장품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혀를 내두르는 획기적인 마케팅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 화장품을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한류 스타들을 화장품 모델로 대거 기용함으로써 일본의 젊은 층들이 한류 스타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동경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제품 디자인 또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일본 화장품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임에 따라 일본 소비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에서의 이 같은 경이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최대의 화장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시장마저 한 번에 휘어잡을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세계 8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아모레퍼시픽만 놓고 보더라도 라네즈와 설화수라는 두 가지 화장품 브랜드를 북미 시장에 적극적으로 앞세움으로써 올해 1월과 3월까지 북미 시장의 매출 기록이 전년에 비해 60%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레브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보건위기와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연일 사면 초과에 내몰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관행을 깨고 남다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을 파죽지세로 점유해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오프라인 방식인 백화점 매장 판매를 줄곧 고집해오다가 이내 보건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파산위기에 내몰렸지만, 한국 기업들은 백화점 판매에 더해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까지 함께 병행함으로써 북미 시장을 빠르게 석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이미 2016년 당시에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하면서 크나큰 경영위기에 내몰렸지만, 오히려 제풀에 꺾이기는커녕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다른 위기 대응을 통해 또 다른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끝내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석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 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라마와 K-팝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여기에 더해 한국 화장품 역시도 이를 발판 삼아 한류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엄청난 경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의 일대 도약을 얕잡아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기 혁신과 성장의 노력 없이 경쟁 상대에 대한 폄훼만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